네, 이번 살펴볼 기업은 윈스라는 기업이에요. 윈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리포팅을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살짝 보겠습니다. 윈스는 옛날에 이름이 나우콤이었어요. 나우콤은 현재 아프리카 TV에서 인적 분할해서 윈스를 신설했습니다. 아프리카 TV하고 윈스하고는 같은 태생 자체가 형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중요한 이력이 있어요. 2011년도에 일본 최대 통신사 NTT 도코모 이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300억 정도 되는데 이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얘들이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지금 제조하는 기업이 있는데 한번 거래하는 고객들은 나중에 이 교체 수요, 교체 시기에 다시 이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NTT 도코모 쪽에 다시 이제 계약, 재계약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2017년도 10월달 퓨처 시스템의 방화벽 사업 요걸 인수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전체 매출 비중을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침입 방지 이쪽이 이제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좀 갖고 있고 주력 사업입니다. 보안 관제가 있고 정보 보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화벽 사업이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죠. 거래처 비중을 보시면 아주 안정적이에요. 국내 공공기관, 금융과 공공기관 이쪽에 전체 매출의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 네트워크 보안 쪽에서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막강한 기업입니다. 국내 압도적인 1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통신사 이게 우리나라 통신 3사 있죠. LGU 플러스, SK텔레콤, KT 이쪽에 독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기업은 한 19%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자산 분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이익 잉여금이에요. 우리가 자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 자산이라는 목적은 기업의 실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이 향후에 돈을 벌 기업인지 아닌지를 따지게 돼요. 쉽게 말할게요. 자산이라는 것은 장사 미천이에요. 장사 미천이 어느 정도 규모이냐,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떡볶이 가게가 있어요.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떡볶이를 제조할 때는 그 가스레인지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위안에 큰 철판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런 떡볶이를 만드는 제조 뭐죠? 그 전자레인지하고 프라이팬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세 개로 늘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업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암시할 수 있죠. 기업은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산 분석을 통해서 암시를 받을 수,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된다면은 여기 빨간 선이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이 갑자기 2017년도에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이게 왜냐? 바로 방화벽 사업, 퓨처 인터넷에서 이 방화벽 사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 오른 유형자산을 통해서 향후 이제 실적 증가가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 이전에 여기 당좌 자산입니다. 당좌 자산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방화벽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24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써서 그쵸 떨어지고 있고요. 그쵸? 전반적으로 당차 자산 비중이 현금이 좀 많네요. 34% 있고 투자 자산 한 요 정도 있고 전반적으로 안전한 자산 비중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업을 좀 볼게요. 우리가 한 종목을 리뷰하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좀 있는 거죠. 그 CBBW가 아레키님, 그 CBBW가 아까 위에서 말씀한 240억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한 겁니다. 결국 그 CBBW라는 그 투자 유치 금액이 결국은 이 기업의 향후 실적 성장을 도모하게 될 겁니다. 자,
네트워크 보안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볼게요. 네트워크 보안은 이 시스템 보안과는 달리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서버가 있잖아요. 서버가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 옆에 물리적으로 같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서버에 들어가는 데이터 트래픽을 판독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데이터 트래픽 중에서 안 좋은 데이터가 또 있을 수도 있죠. 일단 트래픽을 판독을 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 장비를 직접 만들진 않습니다. 이 하드웨어 장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직접 제조를 해서 갖고 오는 거고요. 얘네들은 소프트웨어만 개발을 해요. 핵심이 소프트웨어니까. 그래서 보안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서 장비 형태로 납품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하드웨어는 이 교체 주기가 존재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을 어느 정도 꾀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이 차세대 성장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왜? 5G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자, 볼게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 이런 초연결 사회가 진입되면 트래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면은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에 이 서버로 들어오는 네트워크 공격 뭐 이런 위험성도 커지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동안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해킹 돼봤자 뭐 개인정보 유출 정도 수준인데 자율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해킹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로 이어지죠. 이 공장 같은 경우가 자동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그 무인 시스템이 이제 될 수 있는데 공장이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해킹을 당해서. 그래서 이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네트워크 보안 장비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5 시대를 맞아서 국내외 통신사들은 어떻게 해요? 서버를 증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트래픽이 증가하니까 그에 맞게끔 서버들을 점점 많이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은 서버 옆에 물리적으로 네트워크 서버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서버가 증설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이 회사의 윈스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동사는 국내 네트워크 보안 1위 기업이에요. 침입 방지, 그 디도스 분야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3사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쪽에 정책 방향 중에 하나가 보안 서비스 강화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G, 4차 산업 이런 쪽이 앞으로 이제 개화가 되는 시대가 열리잖아요. 뭐 5G는 지금부터 시작됐죠. 아직은 뭐 5G에 대한 그 이용자 수도 아직은 좀 적죠. 그리고 5G와 관련된 그 인터넷 그 콘텐츠 서비스도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죠. 근데 향후에 나타나게 된다면 트래픽 증가가 굉장히 클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통사들은 당연히 서버 증설을 할 수밖에 없겠고 결과적으로 윈스의 네트워크 보안이 그 통신 3사의 독점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제품이에요. 스나이퍼 1 40기가짜리. 자, 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 침입 방지가 이제 주력 제품인데 전체 시장의 점유율 50%입니다. 이게. 그리고 얘네 제품에 50% 정도 되고요.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날수록 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동사의 기술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고,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위에서 이제 NTT 도코모 이쪽에 매출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2011년도에. 이때 약 300억 정도, 420대 이러한 제품들이 이제 판매가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교체 수요가 다가왔습니다. 언제? 2018년도 4분기부터, 그러니까 1년 한 5, 6개월 전부터 공급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2년간 공급이 돼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올해 이 관련된 매출이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잡힐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성장은 당연한 거죠. 자, 또 하나 5G의 구조적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폭증하는 트래픽으로 5G는 4G에 비해서 단일 서버당 커버하는 가입자 수가 적기 때문에 통신 3사는 서버를 증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가하는 서버 수에 비례해서 보안 시스템이 추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신사의 독점 공급이잖아요. 당연히 이쪽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의 혁명에 보안이 강화되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금융과 공공기관 점유율이 윈스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수혜를 온전히 받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거래처 변경이 어려워요. 이게 이 서버망에 같이 설계를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업체 변경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점유율에 해당되는 실적 성장을 온전히 받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퓨처 인터넷으로부터 차세대 방화벽 이 사업을 인수를 했다라고 그랬죠. 보시면은 얘네가 그동안은 침입 방지하고 디도스 방어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방화벽 사업을 추가를 하면서 완전체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게 그래서 주요 네트워크 보안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이 완성이 됐어요. 얘네가 원래 이것을 영업하면은, 그쵸, 거래처로부터 침입 방지도 시스템도 필요로 하고 디도스 방어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방어벽은 필요로 하지 않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 다 필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영업망을 가지고 이 신규 사업인 차세대 방화벽 사업도 함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 시너지가 나오는 거고, 이 방화벽 사업이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동안 주력 사업인 침입 방지 대비 무려 시장 규모가 4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윈스의 최근 1분기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매출 비중을 일단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주력 제품이 한 56%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제 기술 지원이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2% 정도 매출 비중.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출이 15%, 내수가 85%입니다. 자, 연결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은, 자,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자, 2018년도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은 방화벽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일본 NTT 도코모 이쪽에 보안 시스템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을 했죠. 2018년도 4분기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2019년도 실적 좋아졌고, 자, 2020년도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죠. 수익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부가가치 제품이, 그러니까 단가가 높은 제품들이 이제 판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고요. 분기 매출을 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 1분기, 그리고 지난해 1분기, 올해 이제 잠정 실적 발표 결과 1분기인데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영업 이익률도 1%에서 7%, 25%까지 쭉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면 5G가 지금 개화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G 관련된 이제 컨텐츠들이 막 나오고, 이용자들도 이제 휴대폰도 5G 휴대폰으로 대거 바뀌게 되잖아요. 올해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대 정도 판매가 된다면 내년도는 무려 7억 대로 증가한다는 시장의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5G 사용자가 증가하고, 그러면은 그거 걸맞는 컨텐츠 서비스도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 이 통사들은 당연히 서버 증설을 할 수밖에 없고, 동사의 제품들이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 금융기관들도, 우리나라 공공기관, 금융기관들도 그런 쪽의 네트워크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또 필요하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실적 성장이 원만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합해 본다면은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 대비 무려 75%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높죠. 이게 이제 물론 이제 5G다 뭐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가 증가한 것도 기본적으로 있겠지만은, NTT 도코모에 공급했던 과거 2011년도에 공급했던 그 장비에 대해서 지금 교체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를 맞게 된 거죠.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무려 522%가 증가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43%가 증가했어요. 순이익률도 13%에서 25% 증가해서 수익성도
확 좋아졌죠? 네, 지금 보시면은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당 순이익을 볼게요. 네,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와 비교를 하게 된다면 무려 234%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러한 키높이로 2분기, 3분기에도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해 2분기와 3분기를 볼 때, 그쵸? 키높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2, 3분기가 한 요 정도만 나오더라도 올해 실적 성장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부터 그 일본 도코모 그쪽에 이제 수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잡힌 걸로 좀 보여지고 있네요. 음, 자,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연간 단위로 일단 추정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이고, 2020년도는 전년 대비 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지 보면은, 네, 한 24% 정도가, 네, EPS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15,500원이에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네, 2020년도 추정 PR은 PR 10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과거에 이 기업이 보여줬던 PR의 저점에 해당하는 거죠. 즉, 싸다. 이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이 기업의 적정 PR을 잡을게요. 과거 정상적인 실적을 보였을 때 2015년도와 2019년도 그 사이에 보면은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한 평가는 PR 한 10에서 한 17 정도 이 사이에 두고 이 주가의 흐름이 이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과거에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던 적정 PR을 PR 13으로 일단 정하는 게 좀 맞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약간 낮죠. 한 요 정도 줘도 될 것 같은데 PR 15 정도. 과욕은 금물. 목표가는 저처럼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게 대응하기에 좀 유리합니다. 일단 주가가 목표가를 상향 돌파하게 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고요. 일단 목표가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약간 비중을 축소한다던가 혹은 올라갈 자리가 별로 없으니 다른 새로운 종목에 관심을 가져도 되고요.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큽니다. 근데 목표가를 지나치게 이렇게 높게 잡아버리면 그 도달하지도 못하고 주가가 다시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이제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네, 기회 비용을 기회 손실을 좀 막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대응하기 쉽게끔 PR을 일단 최소한 낮게 잡는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이 기업은 향후에 지수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지수가 바뀌게 된다면 주가 상승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뭐 오르더라도 덜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 하락까지도 고려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보수적인 수치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PR 13으로 잡았을 때는 이 기업의 목표가가 한 19,000원 정도까지 오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상승 여력은 26입니다. 자, 보수적으로 잡았다라는 거고요. 요것은 우리가 최소한 네,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PR 15로 잡아볼까요? 15? 요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겠나? 그러면 45%가 됩니다. 그쵸? 이 목표 PR을 잡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시장 상황과 혹은 어떤 재료, 또 시장의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노출도 이거에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보수적으로 잡은 뒤에 그다음에 주가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의 흐름을 차트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윈스. 네, 지금 이 위치고 목표 주가는 한 19,500원 정도. 19,500원이면은 요 정도 수준이네요. 19,500원. 네. 한 요 정도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가 이렇다는 얘기죠. 윈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시작되는 4차 산업 그리고 이제 5G 이쪽에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 5G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지국들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이제는 5G 테마는 다 끝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기지국에 대한 장비주고요. 요것은 이제 네트워크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트워크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그 통신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뒤로 갈수록 수혜를 받아요. 뒤로 갈수록. 그런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5G 테마인 기지국과 비교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는 않습니다.
재무안정성은 우수하고요. 네, 일단 아르키님께서 네, 전환사채 물량까지도 고려해서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러면 그게 신경 쓰이시면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사업보고서를 일단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본금 변동상을 보시게 된다면 자, 함께 볼까요? 전환 가능수가 168만 주 정도가 되고, 만기일이 2024년이에요.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2022년도 이게 두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가 2022년, 2024년 이때까지 들고 가시게요. 자, 이거 아직 출해되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주가 희석까지 고려해가지고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22년, 그렇죠? 아직 뭐 3년이나 남았는데요. 굳이 반영 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한 1년 남았다 그러면은 뭐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 재무안정성 봐야 되겠죠. 아, 일단 얘들은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네요. 순차입금 비율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출금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이 얘들이 이제 금융소득이 더 높아요.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것 돈보다 금융소득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순차입금 비율이 마이너스를 일단 잡힌 거죠.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채 비율은 IT 기업이다 보니까 네, 이 44%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드웨어 장비를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아웃소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에 원재료 구입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없겠죠. 근데 원재료 같은 건 보통 대부분이 외상으로 사오기 때문에 부채가 높은데 얘들은 네,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이렇게 낮은 거죠. 그리고 부채를 장기 부채와 단기 부채로 구분이 되는데 위험한 것은 단기 부채고 그 단기 부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단기 부채를 충분히 갚고도 돈이 남아돈다. 그래서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넘어서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윈스였습니다.